여러분의 공동체 블랙 타이거처럼 힘차게 포효하는 그런 멋진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편에 이어서 2022년 새 2탄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 김순환 사무국장님과 함께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편에 이어서 네. 두 번째 편에 촬영을 하시게 됐는데 네. 뭐 어떠셨나요? 느낌이? 사실 대표님하고 평소에도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지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떠나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나눌 기회가 생각보다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계기로 해서 네.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부분들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부분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네,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2019년도부터 해양수산부 어촌규제 300 사업의 자문위원, 총괄 조정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서 많은 사례를 느끼게 되는데, 즉 이제 어떤 그 지역의 공동체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운영할 주체가 있어야 된다. 주체가 꼭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거의 한 70%가 넘는 그 공동체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편에 이어서 우리 김선환 부장님을 통해서 협동조합이 마을 공동체와 어떻게 매칭되는 게 어떻게 매칭되길래 많은 마을에서 우리는 협동조합을 설립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혹시 그 뭐 배경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그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전국적인 어떤 추세 내지는 경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부분은 우리나라에 국한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본질적으로는 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어떤 사업의 결과물을 영위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문제인식은 다 공통적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주식회사 같은 것들이 좀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되고, 그리고 또 그런 주식회사가 어떤 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이라는 인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협동조합이 다른 방식하고 어디에서 차이가 본질적으로 있느냐면, 협동조합의 법인격은 기본적으로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동등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네. 국장님, 주식회사는 네, 주식수를 많이 가진 사람이 그렇죠. 더 의사결정 권한을 크게 갖는데 네, 협동조합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분율에 따라서 네. 의사결정의 그 비례가 되는데,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의 수, 출자금의 액수와 무관하게 사람을 중심으로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금의 한도도 명확히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주식을 운영하기 굉장히 제한되는 방식의 법인격입니다. 그러면 때문에 독과점을 예방하는 네. 어찌 보면 상당히 민주적인 운영 방법, 운영 네. 형태라는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부 사업을 심사하러 다니면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
마을 공동체, 주민 공동체의 형태를 그 사회적 경제 조직을 좀 만들어 달라.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지금 우리 김순환 국장님께서 얘기했던 그런 어떤 그 소수의 어떤 전횡 네.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한두 분의 어떤 그 횡포로부터 좀 이 공동체 조직을 좀 보호하기에는 네. 주식회사나 여타의 조직보다 협동조합이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네. 되나요? 물론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음. 경험해봤던 주변에서 보셨던 협동조합들 중에 이름은 협동조합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작동되는 협동조합들을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그럼 국장님 네. 말씀은 협동조합이란 납입금이라고 하나요? 출자금. 죄송합니다. 출자금의 다가와 상관없이 네. 사람 1인당 한 명씩 동등하게 권리를 주는데 네. 이제 저희 현재 협동조합 운영 형태를 보면 그렇게 조금 많은 금액을 출자하신 네. 조합원분하고 적게 내신 조합원분하고 아주 1대1로 공평하게 대등하게 권리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관계가 쉽지 않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될까요? 일단 그런 측면도 좀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 조합원들 중에 이제 임원을 선출하게 되고 그 임원들 중에서 이제 그 이사들 중에서 대표이사, 이사장을 선출하게 되는데 네. 지금의 많은 협동조합들이 그 이사장 그리고 임원 소수 몇 분에 의해서 운영되거나 뭔가 과대표되는 지점들이 현실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그런 문제는 협동조합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분들이 협동조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그리고 협동조합의 운영 방식을 벗어난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문제인 것이지 협동조합이 본래 취지하고 있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지랑은 전혀 다른 부분이라는 거는 네. 조금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법 취지대로 만약에 협동조합이 운영이 된다면 네. 정말 민주적이고 네. 좀 소외받는 사람이 없이 네. 누구라도 공평하게 합리적으로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네. 어떤 그런 조직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네. 얘기죠.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협동조합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 김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협동조합이 자칫 이렇게 소수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 자체가 그건 협동조합의 기본 어떤 설립 취지나 또 협동조합법에 좀 약간 어긋나는 그렇죠. 형태라는 거죠. 네네. 저 오늘 참 좋은 걸 배웠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전 자연스러운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네. 우리나라의 협동조합 기본법이 도입이 된 지가 이제 10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사람들이 이 새로운 방식을 습득하고 체득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 네.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200년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협동조합이요. 네네. 200년 대 10년 정말 네. 차이가 많이 그렇죠. 나네요. 네. 네네. 그래서 그 정도의 수준을 10년도 안 된 10년 정도 된 우리나라의 환경에서 기대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단연간 익숙하게 보아왔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좀 낯설기도 하고 네. 이것이 그대로 수용되는데 좀 지금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자연스러운 기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사실 지금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협동조합에 대한 시행착오도 많이 발생이 됐고 제대로 된 이해와 노력을 가지고 좋은 의미로 만들어지는 협동조합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를 저는 체감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점점 더 확대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김순환 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조직 형태 중에서 협동조합의 장점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크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구성원들한테 잘 법대로 그리고 이 취지대로 잘 운영되기만 되면 네. 정말 어찌 보면 약간 환상적인 그렇죠. 그런 조직이 네. 될 수 있다는 네, 네. 걸 강조하시는 거죠.
그 좋다라는 표현에는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효율적이다라는 표현하고는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근데 그 효율성이라는 것도 그 판단의 기간을 얼마나 두는지에 따라서 그 평가가 달라진다고 보고요. 저는 그게 단기적인 기간 안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열어두고 보면 이 집단지성에 의한 어떤 방식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리고 그 신뢰 자본을 형성하는 그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을 두고 너무 비효율적이고 어렵고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 네. 그거는 장기적으로 얻어질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도 부족하고 주변에서 본 어떤 사례들도 너무 적기 때문에 네.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 경제가 정말 뭐 한국 전쟁 직후에 저희가 전 세계에서 하 2위, 꼴찌에서 2등으로 그렇게 아주 헐벗고 굶주린 사회에서 급성장하다 보니 저희가 빨리빨리 뭐 무조건 효율적이어야 돼. 네. 뭐 나를 따르라. 네. 뭐 이런 어떤 그 경제 시스템 또는 사회의 어떤 시스템을 쫓아가다 보니 협동조합에서 요구하는 그런 어떤 덕목들을 훈련할 그런 어떤 시간적 여유 그런 것이 없었다고 네. 봐도 되겠죠, 그죠? 그렇죠. 네.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이 협동조합의 장점을 좀 더 널리 퍼뜨려야 되겠고요. 네. 또 우리 김국장님처럼 필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협동조합 하나, 협동조합 둘, 협동조합 다섯 이렇게 인근에 있는 협동조합들이 좀 더 건전하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훨씬 더 네. 밝은 미래가 보장될 것 같습니다. 워낙 좋은 분들이 사실 곳곳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알아가는 것도 저한테도 의미가 있고 참 많은 배움이 되고요. 그런 기대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쪽 일에 대한 비전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지금도 계속 움직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김순환 국장님과 함께 협동조합 2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다시피 협동조합이라는 참 정말 서양에서는 2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아주 훌륭한 제도가 한국에 이제 뭐 10여 년 정도 정착이 됐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어나가는 과정이다. 근데 그 시행착오란 우리가 안 입어보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좀 어색하기도 하고 또 사회경제 전반적으로 빨리빨리 성과 위주 효율성만 강조하다 보니 효율성도 뭐 다양한 형태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데서 오는 부작용 때문에 협동조합이 다소 좀 약간 아직은 제자리를 좀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3편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협동조합이 설립이 되는가 또 협동조합에 설립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좀 더 조합원들과 함께 함의를 이끌어 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영찬 TV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정말 협동조합의 우리 충북의 달인 우리 김선환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니 제가 막연하게 책에서 읽었던 것보다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나가는 아주 정말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남영찬, 김순환과 함께 협동조합의 기초 과정을 한번 다진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훌륭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